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배우는 협상기술, 오늘은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상대방이 무슨 물건을 지금 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거를 파는 입장이 됐을 때요. 가격을 처음부터 탁 말해버리면 안 된다. 상대방이 깎아내려가니까 라는 걸 했어요. 오늘은 반은 좀 잘 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기 지금 예문으로 K 한국말로 이렇게 했어요. 세부사항 알려고 이리저리 찌르네. 요 핑크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 부분인데요. He's around for details. 세부사항을 위해서 이리저리 찔러보는 거. 지금 진행형 형태 같은데 F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답을 찾아보자고요. 아주 멋진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이 집을 사고 파는 그 문제점에서 여러분이 셀러, 파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건 참 반은 잘했고 반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돼요. property 부동산이고 make up one's mind 하면 결심하다, 마음을 정하다. yet 하면 아직 willing 기꺼이 하는 바이어가 How much do you want for the property? 이 부동산 얼마를 원하시나요? 이 얼마예요? 하고 물었을 때 지난 시간에는 딱 심어만물이요. 액수를 말한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you as seller 판매자로서 여러분이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그래 선생님께서는 기꺼이 얼마를 지불하실까 그런 마음 먹고 계시는지요? 라고 되물었어요. 요 점이 아주 점수를 딴 거죠. 액수를 말하지 않고 아이고 아직 안 정했는데 얼마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거꾸로 물어봤다는 게 잘했다는 거죠. 우리 정리해 볼게요. How much do you want for the property?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자, 어떻게 또 이야기가 이어질까? 다음을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답한 것이 반은 좋고 반은 좀 잘못되는지를 볼 거예요. 여기 burden 하면 부담, intend 마음 먹다, 의도하다. Now you've put the burden on the buyer. 이제 지금 팔려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파는 자 역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담을 상대방, 구매자한테 얹어놨습니다. 예, 답을 정할 사람이 이제 거꾸로 이 바이어가 액수를 말할 차례가 됐으니까요. Which is good. 그 점은 참 잘 된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uyer may come with a higher price.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걸 제시할지도 모르니까요. Then you intended. 사실 마음속으로 의도하려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15만 불 좀 달라고 할까?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아유 안 정했어요.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20만 불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그 부담은 상대방한테 얹혀진 거지요. 라는 의미로. 그래서 점수 반은 잘한 거다. 라는 칭찬이 있어요. 이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Now you've put the burden on the buyer, which is good because the buyer may come with a higher price than you intended. 그런데 왜 만점을 안 주고 반만 줬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나와요. 우리 살펴보자고요.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don't take the bait. 요게 미끼예요, bait. 미끼를 물지 마세요. 영어 표현 알아둘까요? Don't take the bait.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의 미끼가 꼭 낚시할 때만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회화 표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먼저 보면 reply, 응답 혹은 응답하다, 명사, 동사 똑같습니다. general, 일반적인, unlikely,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때 on이 없으면 likely, 뭐뭐 할 것 같은인데 on이 나와서 부정이죠. 그럴 것 같지 않은.
bait가 미끼. open up 하면 탁 터놓는 거예요. 일을 개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놔도 돼요. figur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모습도 있고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스피드가 아닌 그런 스케이팅이잖아요. 이 피겨가 숫자가 있어요. 자 보면 왜 이렇게 만점을 받지 못하고 반만 잘했고 반이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But your reply is too general. 그대의 여러분이 하신 그 대답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And it is unlikely that. 그래서 이럴 that 이하의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the buyer will take the bait. 상대방인 구매자, 살 사람이 그 미끼를 덥석 물을 것 같지도 않아요. And open up with a dollar figure. 숫자, 달러 액수로 말을 열 것 같지도 않아요. 미끼를 물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너무 일반적이니까 콕 집어서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반은 좋고 요 반이 문제점이다. 같이 읽어보죠. But your reply is too general and it is unlikely that the buyer will take the bait and open up with a dollar figure. 상대방도 이 바이어가 아주 고수라면 미끼에 걸려들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대로 네, 저 이렇게 액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볼게요. 네,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product details 어떤 제품에 대한 세부 사항들 fish around 하면 이리저리 이때 fish가 낚시를 하려고 미끼를 이리저리 휘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 이런 생선을 좀 낚으려고요. probably는 아마도 fish around 요거 좀 알죠? 우리가 첫 슬라이드에서 본 빈칸 바로 fish가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낚시질 하다가 진행형으로 fishing을 쓰면 되겠네요. 요것 알아두세요. fish가 명사로 생선, 동사로 낚시질 하다는데 fish around는 하나의 비유적이죠.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슬슬 정보 캐는 거예요. 그것이 fish around. name이 이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사로 말하다. The buyer will probably fish around for details. 아마도 이 상대방, 이 구매자가 세부 사항을 알아보려고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할 것입니다. 아주 순진하게 네, 저 이런 액수를 생각해요 라고 말 안 할 거다. Then 그렇게 찔러보더니 ask you again. 여러분한테 즉 여러분이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이 셀러잖아요. 판매자인 당신한테 다시 물을 거다. To name your figure. 아이고 액수를 좀 말해보시죠. 라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답은 못 된다. 여기 name이 동사였다는 거, fish around가 있다는 거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The buyer will probably fish around for details. Then ask you again to name your figure.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이 이 액수를 물어봤을 때 덜커덕 액수를 말해보는 지난 시간에 잘못된 수도 알아봤지만 오늘은 반반. 저는 글쎄요 결정 안 했는데 얼마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하긴 잘했는데 너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거꾸로 글쎄요 얼마 생각하는데 하고 또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조금 나쁘게 든 첫 게시수를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 잘 든 거 알아보자고요.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